춘배의 똑똑한 부동산. 춘배란 이름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내가 춘배인지 춘배가 난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더라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데 부동산에 좀 많이 회의를 느끼시는 분도 있고 시장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좀 많이 짜증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이 의도한 대로 흘러간다면 대통령 장기 집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을 뿐더러 못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만큼의 노력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시장 상황을 조금 점검해 드리겠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이 부동산을 논하는 사람들은 자기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디까지나 전망이죠, 전망. 예언 축에도 못 들어가는 전망 정도. 따라서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역전세까지 말이 나오는 지역도 있겠지만 전세자를 찾기가 되게 힘든 지역도 많아요. 왜 그랬는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불과 작년 초, 중순까지만 해도 아마 가을까지만 해도 임대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었어요. 아파트만 놓고 보면 임대 시장하고 매매 시장은 사실상 반비례한다라고? 비례? 반비례? 아무튼 이쯤 되는 것 같은데 꼭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매매 시장이 어느 정도 화랑일 때는 임대 시장은 죽어 지내고 임대 시장이 화랑일 때는 매매 시장은 좀 죽어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게 낫다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임대 시장을 많이 노리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그다지 반갑지는 않죠. 반갑지 않다 보니까 전세입자를 맞추기가 쉽지 않으니까 금액을 낮추는 경우도 왕왕 발생해요. 물론 이런 지역은 공급이 많이 뒤따라지는 그런 지역에 한정하겠지만 그러더라도 전세자가 마땅하게 쉽게 찾아지지 않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조급해요. 조급하다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마음을 불안하고 조급한 누군가에게 전가시킬 대상을 찾게 돼요. 또 약간의 현실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과연 누굴 탓하고 싶을까요? 일단은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자기 자신을 탓해야겠죠. 두 번째는 책임을 전가할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는 거죠. 일단은 정부를 탓해야죠. 최근 들어서 금리는 올려야 되는 변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않고 버틴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한국은행이 그만큼 신중해졌다는 얘기죠. 한국은행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신중해요. 질러놓은 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어요. 상황을 좀 지켜본다라고 하는데 지켜보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형국이 많이 일어나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삶이 뭐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하층민의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편의점이 24시간 열으라고 편의점이지 10시에 문 닫으라고 편의점은 아니잖아요. 햄버거 가게에서 샤방샤방한 알바생이 반갑게 맞아주길 바랬지 자판기가 내 인사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지는 않았죠. 근데 현실이 점점 그렇게 돼요. 청소 노동자들도 대학생이 한 푼 벌거 짜고 나오는 알바생들도 나아졌다고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최저임금을 얼마 올렸으니까 상황이 이렇게 나빠졌으니까 다시 돌리자 이런 말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전세 수요에 대한 해결책은 딱히 없어요. 일단 버티는 거죠. 버텨야 되는데 현금 흐름이 좋지 못하는 사람들은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가격을 낮추거나 아니면 대출을 조금 더 땡겨서 월세로 버티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출도 지금은 뭐 녹록치 않죠.
전세보증금 주택은 아예 직접 거주하는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사가 잦아져요. 잦은 이사를 좋아할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또 특히 자녀가 있으면 잦은 이사를 하기가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뭐 이사를 자주 다니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버티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버텨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요새 그래서 한참 많이 나오는 말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매매가와 임대 시장의 갭을 메울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도는데 어떻게 메울 거냐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대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없애자. 아니다. 없애지는 말고 차등 적용하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여러 이야기예요. 전세자금 대출을 차등 규제하면 수도권에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지방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전라북도인데 여기는 진짜 죽을 맛이에요. 여기는 한 집 걸러 한 집이 일자리를 잃었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돌아요. 일자리 없고 또 가계 소득은 그만큼 늘지 않은데 대출 금리는 오르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얘기했었던 이야기인데 지금쯤 정의를 찾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건지 갈림길에 쓴 사람은 없다고 봐요. 다들 생존에 뛰어들어야 되니까. 수많은 변수가 딱딱 들어맞는 경우는 없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버텨야죠. 버티다 보면 매매가에서 한두 개 툭툭 튀어나오면서 거래가 되겠죠. 사실상 그 거래가 이제 실거래가가 되면서 갭을 메운다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갭을 메우는 것을 안건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녹록치 않은 시장을 뭔가 뚜렷하게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아지지 않는 한 개별적인 시장에서 뾰족한 수준은 분명히 한계를 드러내죠. 전세자금 대출이 50%가 나오던 90%가 나오던 세입자가 집을 살 확률은 저는 아주 낮다고 봐요. 대출을 많이 해주건 조금 해주건 집을 안 살 사람은 안 사요. 월세를 살 사람은 월세를 살고 전세를 살 사람은 전세를 사지 월세 살던 사람이 전세로 사고 전세 살던 사람이 집을 사고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봐요. 그럼에도 지금 상황이 세입자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임대 시장도 지금의 임대료가 상승해야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만 되는 거지 지금의 임대료가 뒤로 꺾여가면서 그 상황을 매매 가격이 떨어져 가면서 그 상황을 메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버텨야죠. 버티다 보면 나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현재 이익이 많이 크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없지만 그럭저럭 버틸 만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현금 흐름을 위해서 돌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번쯤 현재 시장을 냉철하게 보면 금리는 어차피 오르게 돼 있고 물가는 상승하고 모든 제반 여건이 다 오르게 돼 있어요. 이 오르는 여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만 떨어질 거라고 보는 그런 불안 심리는 조금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티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버티면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에 격언이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드러난 호재는 더 이상의 호재가 아니고요. 드러난 악재는 더 이상의 악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정책이 다 처음과 같지 않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부동산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모든 돈의 흐름은 흥망성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 어느 때이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사는 게 더 속이 편할 것 같네요.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탓하시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버텨 나갈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